부산한 예술생활 4호 시작합니다. 부산한 예술생활은 2023년부터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자로 부산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생활 안내서입니다. 매호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부산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는 부산 예술인 누구나 예술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즐거운 청취되시길 바랍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예술인 여러분. 부산한 예술생활 편집진 화살표입니다. 벌써 저희가 4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술인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를 다룬 1호와 예술인의 생활감 있는 모습을 담은 2호를 만든 이후 올해는 어떤 안내서를 만들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3호에서는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내용을 인스타톤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종이 잡지는 활자 읽기가 불편한 분들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더 많은 예술인과의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만화 형식으로 그림을 곁들인 가독성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4호는 종이 잡지로 다시 돌아왔지만 인공지능 음성 활용과 간단한 점자를 삽입한 QR코드를 통해 오디오북 다운로드나 유튜브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만들며 더 폭넓은 독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4호에는 예술인들 사이에 놓인 튼튼한 다리처럼 실용적이고도 다정한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작품 홍보, 역량 강화, 재단 사업 이용 등 원활한 창작을 위해 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을 최신 정보와 생생한 후기를 담아서 써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화살표가 예술인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오래 맡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목차 3페이지 여는 글 인사말 6페이지 오프닝 21세기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물음표 1. 예술가로서의 첫 발걸음을 뗄 때를 기억하시나요? 물음표 2.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9페이지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1장 포트폴리오 17페이지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2장 자기홍보 24페이지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3장 지원사업 이용하기 30페이지 특별수록 3호 31페이지 BS 아티스트의 사용 후기 39페이지 더하기 아카이브 대체 뭐길래? 하나 아카이브 넌 대체 누구냐? 둘 꼭 아카이빙을 해야 하는 걸까? 셋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41페이지 고르기 꿀팁과 꼼수 사이 하나 작품과 맞는 갤러리 고르는 법 둘 고민이 있다면 아이 컨택으로 셋 아트 펀딩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46페이지 독자 참여 이벤트 47페이지 2호로 보기 48페이지 닫는 글 편집진 후기 오프닝 21세기의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한 해에 졸업하는 예술 계통조 독자가 2만여 명인 시대. 하지만 이 많은 졸업자 중 전업 작가가 되는 비율은 2014년부터 10%가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예술의 영역도 예술가가 해야 할 영역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런 21세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술을 지속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왜 예술을 하게 되었는지, 와 어떻게 예술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화살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물음표 하나. 예술가로서의 첫 발걸음을 뗄 때를 기억하시나요? 효빈, 무용. 특별한 삶에 들어섰다는 느낌에 설레면서도 정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매 작업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항상 첫 발을 떼는 느낌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좀 더 부드러운 방법이 늘 있다라는 것을 되새겨요. 이제는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종우, 목공. 저는 예술인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순간이 따로 없이 자연스럽게 저만의 예술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만 감히 첨언하자면 자신을 표현할 확실한 결과물을 먼저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물 없이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하나는 스스로를 믿고 계속 진격하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음표 둘.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혜린, 문화. 생산직 노동자인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인 북유럽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개인의 정체성을 하나로 제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예술인은 작품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적다 보니 겸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업무 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적은 창작과 병행하기 좋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예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민경, 섬유예술. 예술가들이 모이면 고민하는 주요 화두는 어떻게 하면 예술 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 예요. 여러 주변 환경과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많은 예술가들은 끝까지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럼 필요한 환경과 여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경제력, 사회적 지원, 정신력 등이 있지만 건강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태훈, 음악.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의 핵심은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홀로 하는 예술 장르도 있지만 그 예술 역시 타인의 감상과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친구, 뜻을 같이 하는 동지, 때로는 서로 견제하는 동료. 이처럼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예술 활동의 의미를 갖고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예술가의 길은 고독할 수 있지만 결국 동행이 있어 꽃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1장.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일반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프로젝트와 성과 등을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 포트폴리오.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지만 알쏭달쏭한 단어다. 포트폴리오는 사무직이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어 직군에 상관없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원 사업, 공모 등에도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1장으로 다뤄보았다. 종우, 목공.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무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화살표스 팁. 다만 포트폴리오를 단순한 자랑의 장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는 당신의 개성과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보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예술 작업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예술인의 포트폴리오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매력을 발산해야겠죠. 저는 요새 SNS를 포트폴리오화해 놓은 사람들을 팔로우해 놓고 수시로 찾아봅니다. 저만 보기 아까운데 같이 보실까요? 이광호, 니컬러스 유탄난, 웬디 앤드로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보세요. 효빈, 무용. 공연 예술가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작업을 판단하기 어려워 포트폴리오는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경력을 시각적,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첫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구글 사이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지만 작업과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흐름이 보여 공연 예술가들에게도 포트폴리오는 스스로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추천합니다. 화살표스 팁. 저의 추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가 궁금하다면 노트폴리오, 기안새, 윅스를 검색해보세요. 김선웅,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과 SNS로 소통하는 시각장애 음악가 김선훈입니다. 저는 현재 터닝포인트, 게츠, 파이프라인, 우주왕 복선 사이드미러 등 여러 밴드에서 음악 활동하고 있어요. 음악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공연장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없는 점인데요. 저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선훈과 훈이네를 운영하며 연주 음악과 공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 227명이고 업로드한 영상이 총 171개네요. 영상 편집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는 편입니다.
물론 영상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막을 넣거나 썸네일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는 제 음악의 창구이자 포트폴리오예요. 덕분에 연주 섭외도 받고 다른 뮤지션과 협업할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으로 SNS로 세상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2장 자기 홍보. 몇 년 전부터 SNS부터 서점가까지 자기 홍보라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때로는 자기 PR, 셀프 브랜딩 등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등장하는 자기 홍보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더라도 홍보하지 않으면 대중들에게 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최근 수많은 작가들과 유튜버, 사업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스로를 홍보하고 브랜딩한다. 방대한 정보의 시대에서 자기 홍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장에서는 자기 홍보를 쑥스러워하는 예술인들의 등을 밀어주고자 자기 홍보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뤄보았다. 박민경, 섬유예술. 저는 타피스트리 작업을 하는 박민경 작가입니다. 타피스트리는 실로 짜는 회화라고 할 수 있으며 날실과 시실의 무수한 결합을 거쳐 완성되는 섬유예술입니다. 저는 작품 홍보를 위해 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작품이 완성되면 아트샵에서 판매를 하거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작업하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됩니다. 국내에 다양한 아트샵이 있지만 저는 포포스라는 곳을 즐겨 찾는데요. 감천문화마을 내 아트샵 포포스에서는 한국의 작가들이 작업한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부산의 관광지라서 판매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어 추천드립니다. 화살표스 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갤러리, 카페나 이색적인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도 엄청 홍보 효과가 큽니다. 하나, 감내 어울터. 감천문화마을 내 목욕탕을 개조한 이색적인 공간. 전시 정보. 전시명 닷대가 있다. 작가 박민경. 기간 2024년 10월 14일에서 11월 1일. 둘. 밀디에프 롯데백화점 울산점. 전시 정보. 전시명 작은 미술관 찾아가기. 작가 박민경. 기간 2024년 7월 6일에서 9월 26일. 유예린, 문화. 저는 글을 쓰는 유예린입니다. 구름송이 토끼야 놀자의 저자예요. 올해 부산에서 새 문학 행사 2개가 열려서 소개할게요. 다양한 퍼스널 브랜딩 사례 조사 및 자기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회 부산 북앤 콘텐츠 페어. 주최주관 마루 컨벤션. 기간 2024년 8월 23일에서 8월 25일. 장소 백스코. 8월 말 도서, 독립출판물, 웹소설 전자책, 만화 웹툰, 굿즈 등을 전시하는 북페어가 열렸어요. 다양한 매대를 둘러보며 취향 저격 작품도 찾고 작가 강연도 들으러 독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스를 신청해 작품을 홍보하기 좋은 기회랍니다. 또 다양한 출판사의 정보와 성격을 확인하면서 내 작품과 결이 맞는 곳을 찾아볼 수 있죠. 제1회 부산국제아동 도서전. 주최주관 대한출판문화협회. 기간 2024년 11월 28일에서 12월 1일. 장소 백스코. 한국 최초 국제아동 도서전이 올해 11월 말 열릴 예정이래요. 상상 나라 라퓨타를 주제로 작가 강연, 저작권 교류 프로그램,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책, 상시상 등 우리 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본업은 사회복지사이지만 14년째 부산, 울산 경남 유일의 시각장애인 밴드 터닝포인트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예술가나 음악가라고 부르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오래가는 놈이 장땡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밴드 멤버들과 함께 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모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재미나게 놀아보자입니다. 처음에는 밴드의 생명은 연주와 공연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만 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밴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밴드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각종 복지관과 부산 지역 행사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작은 공연이라도 언론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기사 한 줄이 나오면 누군가 우리를 검색하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화살표스 팁. 최근에는 SNS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연주 영상과 공연 영상을 올리며 활발히 홍보 중입니다. 다만 콘텐츠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홍보보다는 우리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제3장 지원 사업 이용하기. 예술가로 살아남는 법 마지막 장은 바로 지원 사업 이용하기이다. 사실 일각에서는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원 사업에 익숙해져 예술인들이 자립하지 못하거나 지원 사업의 취지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물이 제한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이용하게 된다면 예술인의 역량 강화나 작품 제작에 있어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잘 알려진 제작 지원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티스트 프로듀서 엔지니어, 융합적 DNA를 가진 유인원 발굴 프로젝트,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혁신의 장, 에이프 캠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최 주간 아르코, 기간 2박 3일, 참가자, 예술과 기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 및 전문가 100명, 팀 구성 20개 팀 무작위, 매칭, 목표 지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 혜택, 성과에 따라 글로벌 예술 X 기술 융복합 선도 기관으로의 해외 리서치 트립 기회 제공, 네트워킹 기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능성 발견, 문의, 카카오톡 에이프 캠프, 이메일 afe.co/kr. 오수예술인 집중지원 국제 레지던시 파견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부산 청년예술가 단체 지원 불가. 신청 자격. 05년도 기준 39세 이하의 시각 분야 부산 거주 청년 작가.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인 자3. 최소 30일 이상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체류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접수 기간. 부산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지원 분야. 시각예술 전 분야. 지원 규모 31,000원. 지원 내용. 해외 레지던시 선정 작가 대상 비용 지원. 해외 유명 미술관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의 부산 청년예술가 파견 및 재반 비용 지원. 항공료, 프로그램 참가비, 체제비 등. 지원 방법.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방문 접수 불가. 유의 사항. 제출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 PT자료, 선택 서류 활동 증빙 자료, 부산 비거주자 작성, 수상 이력, 해당자만 제출. 사업 실제 참여 후기. 임주원. 안녕하세요. 시각 분야 예술가 임주원입니다. 저는 타일랜드 아트 프로젝트 인치앙 마이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2주간 머물며 작업한 결과물을 치앙마이에 위치한 와트 참프 사원에서 전시를 마쳤습니다. 개인 창작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만난 작가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편을 재생해주세요.